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사법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지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또 다양한 질문과 의견, 이런 부분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사법부가 바로 서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쓴다.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 1년에 진행되는 사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조국도 그렇고 여러 사건들이 다 지금 법원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제 사법부의 어떤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이런 건전한 비판, 이런 걸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멸콩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법부에 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 정해봤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돌아왔다. 이런 제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법관을 이제 임명을 했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했죠. 조희대 전 대법관을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언론상에 많이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굉장히 이제 본인의 소신이 뚜렷하고, 그리고 또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는 어떤 대쪽 법관이었던, 이런 정도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이 후보자를 이제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사법부, 이제 법조 전체에서는 이런 평가가 많고요. 관련해서도 이제, 판결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의견에 좀 부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 판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진짜가 돌아왔다 했지만, 또 부제로 달아도 될 만한 제목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이렇게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조희대 전 대법관, 지금 대법원장 후보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뇌물수수 사건에 관련해서 낸 이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좀 이 부분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 김명수 코트 안에서 너무나 제가 이 판결문을 그때도 읽어보고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봤는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인데, 이게 이제 그냥 소수 의견으로 당시에 이제 남았던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소수 의견으로만 남았던 거죠. 조금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제 뇌물죄에 문제가 됐던 정유라 씨와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말을 제공하고 이런 혐의들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승마와 관련된 이런 뇌물죄였는데, 이게 관련해서 조희대 당시 이제 대법관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난 거냐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공모를 해서, 그냥 둘이 이제 공모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공모 관련된 어떤 법적인 이론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그냥 한 사람이다. 그냥 같이 해서 승마 관련 삼성에 관련 지원, 쉽게 그 말이라고 하죠. 당시 말 3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냥 말을 지원받았다. 이게 뇌물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뇌물로 받았다.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냥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아니, 승마를 하셨던 분도 아니고, 말을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걸 직접 당연히 받지도 않았죠.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법리 구성은 그냥 본인이 받은 걸로 법리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희대 대법관이 지적한 부분이 이게 말이 되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나한테 말을 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받은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왜 받습니까? 본인이. 그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뇌물수수죄로 인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별개 의견을 표명했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제3자 이제 뇌물죄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나,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건 아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한 몸이다.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설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최순실 씨는 제3자니까 정유락 씨도 제3자고 제3자한테 이제 말을 제공한 게 그럼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냐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말을 제공한 삼성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 이제 그 이재명 관련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처럼 성남FC 사건 보면 부정한 청탁 지금 넘치죠. 차고 넘치죠. 뭐 네이버나 뭐 당시에 이제 두산이나 관련해서 뭐 용도 변경해달라 뭐 예를 들어 관련 그때 이제 네이버 신사업 이제 건립하면 네이버 신사업 이제 건설하면서 새로 세우면서 뭐 관련 이제 규제해달라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그런 증거들은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삼성이 예를 들어 말을 지원할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냐는 것도 없다. 그런 부정한 청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제3자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겠지만 설사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제3자 뇌물죄에서 중요한 어떤 부정한 청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제3자 뇌물죄도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뇌물죄가 무죄라는 이렇게 별개의 의견을 냈던 겁니다. 너무나 좀 상식적인 판결이고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떤 다수 의견에 그냥 묻혔고 뭐 일부 언론에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저는 좀 이제 승마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한국 학생 승마협회 또 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승마나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승마라는 스포츠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물하고 같이 이제 호흡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즐기고, 뭐 대회에 나가면 뭐 대회 종류는 이제 두 가지인데, 뭐 마장 마술하고 이제 장애물 경기 이제 두 가지로 지는 어쨌든 이거는 스포츠입니다. 이게 뭐 사행성 물론 이제 경마라는 또 별개의 분야가 있긴 하지만 승마라는 건 또 하나의 스포츠고 이런 스포츠 특히 승마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어디를 뭐 두둔하거나 어떤 뭐 기업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승마라는 스포츠를 제대로 하고 이게 세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 지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지원이겠죠.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이제 말은 어떤 기계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테니스면 테니스 라켓이 있고 뭐 축구면 뭐 공이 있고 기계는 아니고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말이라는 어떤 생명체를 활용해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돈이 투입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선수들하고 항상 뭐 자주 만나고 우리 협회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지켜보고 하면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하고 엮이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승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스포츠다. 이런 것까지 좀, 그런 이미지가 함께 엮이면서 그냥 굉장히 좀 매도당한 측면?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저의 소신일 수는 있지만, 승마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그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막 몇십억짜리 말들이 막 진짜 기본 나옵니다. 저기 뭐 아랍 왕족들이 타는 말 이런 말들 보면 뭐 그때 이제 정유라 씨가 문제가 됐던 정유라 씨도 이제 승마 선수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실제로 또 말 잘 타는 친구기도 해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제가 뭐 글쎄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싶기도 하지만 삼성에서 당시 제시한 뭐 이렇게 그 부분도 사실 판결에 드러났지만 어떤 말 소유권이 넘겨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도 뇌물을 공유한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수수 의견을 밝혔는데 삼성이 이제 위탁 관리를 시키면 쉽게 얘기가 빌려준 거죠. 빌려준 말도 사실 전반 세계적인 수준에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말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이 부분을 일반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제 어떤 이 승마라는 스포츠에 있어서 현실을 이 좀 정확한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도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승마에 대해서 너무 뭐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던 상황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관련 협회장도 맡고 있고, 저도 운동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다시 어떤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희대 대법관이 당시에 굉장히 이런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뭐, 설명드리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요청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인데, 이게 이제 별개의 의견, 반대 의견으로 이제, 남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크게 언론의 주목을 당시 받지는 못했지만, 백년전쟁이라는 시사 프로그램, KBS 시사 프로그램 관련한 이제 판결에서도, 당시 이제, 저도 그 판결문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고, 내용들을 좀 다 살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 그 내용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어떤 그 공과를 평가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측면이 많았던 거죠. 이거는 이 정도면은 좀 문제가 있고 이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우리 조희대 대법관이 별개 의견에서 이 정도로 이건 거의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대통령들의 어떤 공과 과를 밝히는 건 좋지만,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굉장히 객관화된 플랫폼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어떤 개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소수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조희대 전 대법관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보수적인 성향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의 소신에 맞게 정말 자칫이 맞다 싶으면 이거를 이제 굽히지 않는 그런 대쪽 법관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땅콩해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콩해양 사건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인가요? 조현아 관련해서 이제 갑질을 한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냥 비행기 돌리는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조희대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거는, 유죄가 맞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좌우를 넘나드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판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또 시대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또,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들을 계속 해온 이런, 좀 정말 훌륭한, 법원 내에서도 또 인품이 훌륭하다고도 알려진 그런 대법관께서 지금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다.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우리 사법부 발전에 굉장히 고무적인 좀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좀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사법, 이제 실제로 법조 내에서의 어떤 신망도 두터운 부분을 알고 있어서 꼭 좀, 꼭 저기 인사청문회 잘 치러지고 대법원장으로 이제, 사법부로 다시 돌아오셔서, 좀 이제 김명수 코트에서 있었던 이런 참 황당하고도 어떻게 보면 뭐 적폐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적폐들을 좀 청산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 또 김명수 코트 얘기가 나오니까 당시 이제 김명수 코트 내에서 이제 선임 대법관 역할을 하셨었는데 보통 이게 선임 대법관이라고 하면 이제 의견들이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갈리면 다수 의견 측, 그러니까 대법원장 측에 서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보통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13명이면 선임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하고 같은 의견을 하면서 8대5 정도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조희대 대법관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임 대법관이지만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의 어떤 의견에 따르거나 뭐 그대로 내가 이제 관례대로 선임 대법관이니까 대법원장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본인만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이게 맞다 싶으면 본인만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시고 이런 김명수 코트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소신을 유지하셨던 그런 분으로도 또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조희대 대법관의 이런 소신 있는 판결로 인해서 대법원의 7대6 으로 나와.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7.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은 끝까지 그 소수 6의 의견에 이제 동참을 하신 거죠. 그래서 7대6 판결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소신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고 저도 좀 사법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